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안 주는 6종의 미사일을 제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예. 6대 비핵 미사일인데, 예, 우선 이제 이거는 공중발사는 아니죠. 예, 공중발사는 아닌데, 예, 이제 토마호크, 예, 그 다음에 이제, 토마호크 블록 5, 예, 예. 이게 이제 한 1600km 가죠. 예. 이거는 이제 지상, 함상, 잠수함 다 발사하죠. 지함잠 발사를 하는 순항 미사일은 반치가 강하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동 표적도 이게 때려요. 예, 배 같은 것도 지금 배를 때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저런 물체를 하는 거예요. 예. 저 배를 때리잖아요. 움직이는 배를.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상대방은. 예. 이게 미국이 우리한테 안 줘갖고 한국은 현무3가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현무3가 이 거리는 한 1500km 가는데 현무3C가 D는 2500km 그걸 개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얘가 과연 지상, 수상, 고정, 이동을 다 다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못 다룰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탐색기 다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작동하는 바다에서 배도 노릴 수 있고 땅에서 고정 타겟도 노릴 수 있고 이렇게 땅에서 움직이는 뭐 특수 차량도 노릴 수 있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탐색기 시커 만들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지능 넣을 수 있고 근데 발표 안 하지. 안 해야 맞죠. 왜냐? 중국 입장에서는 기겁할 일 아니에요. 아니 놈의 자식들 조선 놈들 말이야. 겁대가리도 없이 말이지. 한국 놈들 말이야. 3000km, 뭐 2500km를 가? 그러면 강정 앞바다에서 놓으면은 남중국 한가운데 하이난섬까지 가는데 하이난섬에 있는 중국 군함 항목 깰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심작하세요. 이러고서 물밑에서 해야 되는 게 이거 방법이 없어.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은 일본의 이 토마호크 블록 5를 408 공급키로 했죠. 예. 일본은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 무기로 중무장하는 거, 그거 아주 좋아해요. 왜냐면 미국 무기는 미국 컨트롤 아래 있어서 함부로 못 써요. 코드 받아야 돼. 이런 중요한 무기들은 매일매일. 그 다음에 미국 GPS 써서 일본 미사일 만들어. 박수 쳐요. 왜냐면 미군 GPS도 똑같아. 매일매일 코드 받아야 돼. 그런 걸 우리를 못 위협해요. 근데 일본이 자기 내부 GPS를 보정 시스템 만들어서 그걸로 미사일 만들어. 그러면 좀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저 나중에 좀 골아파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 우리는. 미국 당신 자꾸 우리 손발 말리는데 우리 북한 애들 요번에 천안함 깼기 때문에 작살 낼 테니까 그게 전쟁으로 안 번지도록 막는 거는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야. 우리는 패는 게 책임이야. 이게 이제 우리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정신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공급하지 않은 두 번째 미사일, AGM-158B.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스미알. 얘가 강펀치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죠. 사거리가 보통 1000km라 그래요. 920km, 926이라 그래 하는데 이건 지상, 수상, 고정, 이동 다 때립니다. 예.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철룡이 이거 이제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최근에 일본에 대량 공급키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잔뜩 싣고 나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키나와 조금 상공쯤에서 수송기에서 이걸 꽁무니에서 한 3발 했으니까 18개 뿌렸다. 그러면 중국 곳곳에 18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라피드 드래곤이죠. 수송기에서 대량 살포하는 거. 네.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 공급하지 않는 이제 6종의 비핵 미사일 중에 세 번째 제가 꼽으면 AGM-158C입니다. 예. 이게 이제 LRASM이죠. 이런 거 절대 공급 안 할 겁니다. 이것도 926km, 한 1000km가 하는 놈인데 얘는 뭐냐면 함정 사냥에 특화되어 있는 놈이에요. 함정은요, 우리 함정 보세요. 이지스 다 있고 방어 시스템 다 잘 돼 있잖아. 함정 접근할 때 미사일이 레이더 키는 순간 미사일 골로 가는 거예요. 미사일을 레이더를 안 켜고 가야 돼, 함정에. 그러려면 이 미사일에 레이더 사냥에 쓰이는 그 지능이 좀 들어있어야 돼요.
즉 함정이 사용하는 레이더 전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어느 함정의 레이더 전파의 패턴이 어떻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 근데 한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해군이 전자전을 20년을 해왔다고. 오늘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 적함정의 레이더파 혹은 전파, 뭐 무선 통신 이런 것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갖고 내가 이 미사일 놓으면서 야, 너 말이야 요렇게 생긴 저기 레이더파 나오는 거 너 걔 때려. 그리고 걔는 말이야 사진이 요렇게 생겼어. 너 저기서 눈알 가지고 잘 봐갖고 사진 요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그 함교 있는데 그 아래 거기가 진짜거든. 너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너 친구들 있잖아. 다 해서 요거 찍어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타겟 A, 타겟 B, 타겟 C 나눠서 해. 그럼 난 신경 안 쓸게. 너희가 군집으로 가면서 AI로 그렇게 팀워크 맞춰서 해. 그걸 실행하는 놈이 이놈 무서운 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1200km, 그러니까 비행기 200km 떠갖고 나가서 1000km 바깥에를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1200km, 1300km 바깥을 때릴 수 있으니까 이건 거의 뭐 여기서 때리면은 거의 그 타이페이 앞에 있는 배까지 맞추죠. 예, 제주쯤에서 때리면. 뭐 서산 공군기지에서 떠서 때리면은 뭐 저기는 아예 배 다 못 다녀. 저 발에만 저 안쪽에 있는 티엔진 항도 거기 한 900km밖에 안 돼요. 서산 앞에서 뜨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못 주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무기가. 예, 이 LRASM은 미국이 폴란드 안 줬을걸요. 아까 그 AGM-158B는 준 것 같아요. 근데 1000km 가는 거 폴란드에. 근데 이 함정 이렇게 가는 건 안 주죠. 이거 대만이 달라 그랬는데 미국이 거절했지. 그리고 너희 NSM 노르웨이에서 만든 거, 예,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네, 그러니까 해군 타격 미사일 NSM 그거 한 300km 가거든요. 괜찮은 미사일이에요. 예, 우리 하푼보다 신형이니까 좀 더 고급이죠. 예, 우린 좀 하푼이고 옛날 거고. 그 하푼은 한 100 몇십 킬로밖에 못 가요. 블록이 올라가도. 예. NSM은 한 200 몇십 킬로 갈 거예요. 얘는 1000km를 간다고. 그리고 얘는 레이더를 안 켜고 때려요. 상대방 배를 때릴 때. 레이더 켜야 되면 켜는데 자기가 타겟으로 할당받은 전함의 그 전파 지문을 입력받으면 레이더 안 켜고 때려요. 그러니까 맞는 놈은 오는지도 모르고 맞는 거야. 이런 미사일 바깥에 전부 스텔스 도료 잔뜩 입혀놨거든. 형상도 스텔스고.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힌다니까. 크기도 안 크고. 무서운 거죠. 예. 이 LRASM은 제가 알기로 일본에도 공급 안 했습니다. 예. 우리만 공급 안 한 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는 공급을 했어요. 예. 예. 참. 그럼 우리가 철룡 파생시켜서 이거 만들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레이더파를 식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레이더파의 방향을 식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주 실시간으로 0.1초, 0.001초 만에 식별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탐색기에 레이더파를 쫓아갈 수 있는 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중국 전함 001호의 레이더파라든지 발생시키는 전파의 패턴을 탐색기에 입력시킬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철룡을 변형시켜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돈 주고 사서 빨리빨리 쓸 수 있는 미티어나 이런 데 무슨 뭐 단거리 무슨 그 공대공 미사일에 지금 한눈 팔 일이 아니에요. 예.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공급하지 않은 네 번째 미사일이 뭐냐. 예. 이건 또 살벌한 놈인데 AGM-158D라는 놈이 있어요. 이거 내년부터 깔려요. 예. 이거 제즘 XR인데요. 이게 명색만 AGM-158 패밀리지 실제로 몸집도 다르고 몸집이 거의 2배야. 중량이 아까 AGM-158이 보통
중량이 1200kg 이런데 얘는 중량이 2300kg예요. 2톤 반이야. 돈 반. 2돈 반. 탄두 무게가 거의 1톤이야. 910kg. 사거리가 1800km예요. 괴물이죠. 이건 타겟은 지상, 수상, 고정, 이동 다 때릴 수 있는 애인데 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딱 해당을 하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뭐냐면 탄두 무게가 300kg 이상으로서 사거리가 500km 이상이 되면 걸리거든. 얘는 지금 탄두 무게가 910kg고 사거리가 1800km니까 그냥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을 깨지 않으면 미국이 수출 못하는 무게예요, 이거는. 근데 폴란드가 웃겨. 능청맞게. 우리 폴란드가 말입니다. 네, 그 무기를 사용하는 최초의 외국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고 지금 야 너희 그거 뭐야 MTCR 지키고 있냐, 야 세상 다 망가놨어, 너희 빨리 깨고 막 수출해. 폴란드가 좀 그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폴란드 사람들 잘 아는 사람이. 폴란드 사람들요 충청도 사람 같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 충청도 사람들 겉으로는 양손한데 욱하면은 정신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충청도 시청자님들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전 충청도 가면 조심해. 특히 시장 가서 뭐 이제 할머니가 뭐 수박을 판다. 그 흥정하려고 덤비면은 일 없이요. 깨고 말지요. 일 없다 이거야. 내가 이 수박 들어갖고 패댕이 쳐서 깨서 버리고 말지.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왜 파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 충청도 셉니다. 아주 빡센데요 거기. 예. 폴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욱하면은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야 MTCR 깨고 그거 우리한테 좀 팔아라 이 소리를 능청맞게 하는, 능청맞게. 장관인가? 예. 그 누가 그랬어요? 예. 대단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따 또 얘기할 텐데 우리는 저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긴장이 높아져. 좀 더 우리는 지능적인 거, 예. 좀 더 스마트한 걸로 가면 되고요. 미국이 우리한테 공급하지 않는 이제 6대 비행 미사일 중에 이제 5번째, AGM-88E, AGM-88H입니다. 이게 이제 ARGM, AARGM인데 이게 AGM-88이 우리는 흔히 함이라고 기억하잖아요. 네, 함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AGM-88E부터 BCD, ABCD는 없어요. AGM-88 함이든지 아니면 AGM-88E, AGM-88H, AGM-88G 그렇게 해서 따로 세 종류가 따로 되어 있는 거라 얘들은 클래스가 달라요. 지능의 클래스가 달라서 함이라고 안 부르고 ARGM, AARGM, 영어로는 ARGM이라고는 안 하고요. AARGM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읽어서. 저는 이제 ARGM, 예, 촌 사람이라. 네. 함과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4가지 정도의 아주 핵심적 기능이 달라지는데 우선 첫째, 그 레이더가 지상에 있던 해상에 있던 가동 상태든 침묵 상태든 어떤 경우든 쫓아 들어가서 팬다 이거예요. 정보만 충분하면. 함이 그러질 못해요. 두 번째, 레이더 전파 탐지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 이거죠. 왜냐면 요새 레이더들이 지능적이 돼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출력을 낮춰. 그러면 이게 자연 상태, 우리 온 우주, 온 지구 이 대기에 전부 전파 투성이거든. 자연 상태의 전파인 것처럼 감춰요. 그리고 자기가 레이더 아닌 것처럼 뭐 1초 동안은 1GHz로 때렸다가 그 다음 1초는 1.2GHz 때렸다가 그 다음 1초는 0.9GHz 때렸다가 그 다음 1초는 1.5GHz 때렸다가 그러면은 이 전파수를 일정하게 안 때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삐쭉삐쭉 이렇게 보이잖아요, 패턴이. 그럼 얘가 동일한 레이더에서 나왔다는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레이더고 그 동일한 레이더가 어느 방향이다. 그 지능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레이더 패러 갔는데 옆에서 지휘 통제 차량에서 조그만 걸 돌리고 있어. 그건가 보다 하고 그 새끼 레이더 패네. 아니지. 메인 레이더 패야지. 새끼 레이더 말고. 그래서 야, 너 새끼 레이더는 절대 패지 마. 넌 임팩트. 너 꼭 메인 레이더 패야 돼. 임팩트. 그걸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패고 나면 폭발할 거 아니야. 근데
저 패스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패스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죽어요. 얘가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어요. 혹은 죽을 때 못 패스요 비켜놨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타겟 실행에 yes냐 no냐를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고 죽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 순간에 한 0.1초 사이에 그걸 0.01초, 0.001초 사이에 그걸 판단해서 하는 그런 기능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함하고 달라요. 그럼 우리는 무슨 문제냐? 예. 원래 함일 때도 반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반푼이로 산 건지 미국이 너희는 반푼이만 써라 그래서 반푼이만 한 건지 왜 그러냐면 함일 때도 이게 기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미리 좌표 찍어주는 거. 미리 좌표. 모드 1은. 모드 2는 뭐냐면은 팀워크예요. 비행기에 전자전장비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행기에 전자전장비가 상대방 레이더가 저쪽에 있어 라고 딱 찍었단 말이야. 그거를 비행기가 달고 있는 이 레이더 사냥 미사일 함에다가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 모드. 그걸 셀프 프로텍션이라 해서 SP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오다 가다. 이건 뭐냐면 함이 얘가 레이더파를 느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감지하는 그리고 레이더파의 방향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얘 버스를 통해서 얘 붙들어 매놓은 거기에 이제 전기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전기 공급해서 얘를 가동시키고 다니는 거라. 그래서 오다 가다 걸리만 해봐. 그냥 판다. 오다 가다. 제가 target of opportunity. 임기라 그럽니다. 기회가 닥치면 한다. 그래서 임기 폭격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뭐만 했냐면은 미리 좌표만 했어요. 프리브리프트. 그래서 반쪽이란 얘기예요. 원래 그랬으니까 나중에 그나마 그가 또 함이 H로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함은 HARM, 함은 레이시온이 했고 E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오비탈 K가 했어요. 나중에 노스락 그룹 안에 인수된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레이시온이 야 너희 저기 AGM882 멋있게 했다는 거지. 지능 오케이 우리도 비슷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H 버전을 내놨어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랑 몇 가지 부품 바꾸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함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H 업그레이드도 안 했지 당연히. 대만과 카타르는 함을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H 업그레이드 했고. 근데 이걸 우리가 돈 쓰기 싫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민감해서 미국이 처음부터 반푼이를 주고 업그레이드도 안 시켜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한판 붙겠다고, 예, 이제 그 중거리 무기를 잔뜩 만들었죠. 그리고 야, 덤벼봐. 나도 이제 너랑 이제 붙을 수 있어. 실제로 중국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와이까지는 중국이 태평양을 먹고 너희는 저기 하와이 넘어서 해. 괌도 우리 중국이 대충 다 관리해 줄게. 그래서 중국이 뭐 솔로몬 제도니 뭐 이런 데 튀어다니면서 저거 맺는 거 아니에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는 괌이 있는 미크로네시아도 아닐 거예요. 솔로몬 제도 아마 그거는 미크로네시아가 아니라 폴리네시아 아니면 멜라네시아일 거예요. 멜라네시아인 것 같은데 솔로몬 제도는 멜라네시아일 거예요. 그게 파푸아뉴기니아 옆이니까 그게 멜라네시아거든요. 폴리네시아는 더 동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멜라네시아라는 얘기는 괌은 그냥 멜라네시아를 중국이 먹는다는 얘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를 막는다는 소리고 괌 일대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개긴 거야. 이제 자기들도 이제 중거리 타격 능력 있다고. 참 깝깝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 갖고 그때 트럼프가 그건 잘했지. 트럼프 쪽은 소련이랑 러시아랑 맺은 INF가 있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제한 조약. 그래서 러시아랑 그걸로 둘이 손이 묶여 있는데 중국이 막 중거리 미사일을 치고 나가니까 트럼프가 열받아 갖고 그걸 깨버린 거 아니야, INF를. 그 INF 깨고 나서 지난 한 5년 동안 미국 미사일이 무섭게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이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좀 장기적이고 힘든 기술들인데 스크램젯 극초음속 미사일 이건 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한 실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 미사일은요. 그래가지고 이걸 원가를 어떻게 낮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기 과제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 관절 제어 구동 방식 뮤턴트 미사일 뱀처럼 구불구불 가는 애. 저러면은 아주 급가동을 하고 싸구려를 가지고도 추적 능력이 좋아지니까 예, 미사일이 저렇게 그 앞에 그 뱀처럼 대가리를 획획 휘어요. 예, 저렇게. 급가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개념 RD 엔진. 이건 이제 밑에 걸 보세요. 예. 이제 연소가 아니라 폭발입니다. 폭발을 할 때 특징은 뭐냐면은 뿜어져 나가는 가스의 그 속도가, 가스의 속도가 음속을 넘는 거예요. 본체 대비. 그래서 열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추진력이 무지하게 좋아져요. 문제는 뭐냐면 빵빵빵빵빵 폭발을 어떻게 1000분의 1초 단위로 해서 빵빵빵 아니야. 그거가 문제죠, 이제. 폭발을 어떻게 그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까지 낮출 거냐. 그래야 이제 연속성이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제 그 아래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그림 나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수준까지 이제 가 있죠. 이건 이제 장기 과제들인데 단기적으로는 뭘 해놨냐. 있는 미사일들 아까도 봤지만 뻑하면은 1000km, 뻑하면은 뭐 1600km, 뻑하면은 뭐 1900km. 지능을 엄청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를 엄청 느려. 지금 있는 패밀리들에서. 그게 지난 5년 동안 해온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미사일들은 우리한테 다 안 줘. 다 안 주는 거예요. 미국은 중거리가 좀 깁니다. 이 사람들은 2700km까지를 중거리라 그래요. 왜 2700km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예. 그 미국의 그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저기 극초음속이 이렇게 탄도미사일로 높이 올려갖고 앞대가리 삼각형 그것만 딱 떨어져서 무수제비 뜨듯이 그 대기권 경계면 통통통통 뛰다가 쇼 꼽히는 거 있잖아요. 그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방식 HGV 방식의 그 지상 발사, 함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이 LRHW라고 부릅니다.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라고. 네. 이것의 사거리가 한 2,700km 나와요. 2,700km까지는 전부 중거리다 이거예요. 500km에서 2,700km는. 300km에서 2,700km 다 중거리다. 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게 비전이 큰 거죠. 폭이 커요. 그쪽으로 어마무시하게 진흥화돼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AGM 패밀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LRASM 빼고 C 말고 원래 있었던 그 AGM 158 예, 재즘 패밀리 거기서 LRASM 빼고 또 마지막에 D 그 무시무시한 큰 거 걔 빼고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재즘이랑 재즘 ER 미국에 몇 발 해놨나? 지금 2개. 7,000발 해놨어요. 계속 늘어가고 있어. 계속 축적하고 있어요. 7,000발. 그것만. 아까 제가 저기 그 AGM-88 그러니까 미사일 사냥하는 거 그게 두 종류잖아요. 신형은 구형 중에 최신형이 기능은 무지하게 높아져 있는 게 걔가 AGM-88E고 그것을 다시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린 게 AGM-88G인데 AGM-88G는 방금 나왔고요. 88E는 깔려 있는데 얘가 몇 발이야? 지금 한 1,500발, 2,000발 갖고 있어요. 미 해군만, 공군 말고 해군만. 해군이 이걸 많이 써요. 근데 공군도 그거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AGM-88G는 F-35 배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놨잖아요. 4m 6cm인가 그래가지고 F-35 배에 들어가요. 저는 그보다 내부창이 짧을 줄 알았더니 4m 6cm, 4m 7cm 들어가더라고. 그 내부창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무시무시해진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당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전술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데, 전술 전략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AGM-88G, 예. 아금 ER. 여기에 로켓 부스터 달아서 너 공군만 써? 이거 보니까 좋네. 300km 나가고 초음속으로 마하 4로 나가서 아주 좋네. 야 갖고 와봐. 뒤에다가
로켓 부스터를 달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4m니까 로켓 부스터 달면 6, 7m 되잖아. 그거는 저 하이마스에서 못 쓰겠는데. 그러면 저기 그 MK41 그거 수직 발사관 갖고 와. 그거 한 세 종류 있잖아. 그 중에 긴 거 갖고 와. 그 7m짜리. 그래서 그거 그 배가 없잖아. 야, 배가 뭐 필요하냐? 그냥 컨테이너 박스 짜갖고 그냥 거기다 2개 꼽아. 2-3개. 컨테이너 박스 짜갖고 꼽은 걸 그 MK70이라 그럽니다. 거기다 로켓 담아갖고 로켓 부스터 뒤에 붙여가지고 배에서 쏘고 땅에서 쏘는 걸 해요 지금. 그럼 얘 자체 미사일 힘만으로도 300km 가는 애인데 부스터를 달았으니까 500km 갈 거 아니야. 400km나. 그러니까 미 함정이 400km 바깥에서 혹은 미 육군이 400~500km 바깥에서 적 함정 혹은 적 연안의 레이더를 깬다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다음에 미 육군이 이제 PRSM이라고 프리즘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이게 탄도 무게가 가벼워요. 91kg. 91kg을 킬로미터라 그랬는데 제가 어디 뭐 가는 걸 좋아하나 봐. 91kg밖에 안 돼. 쌀 한 가마 옛날 큰 쌀. 그런데 사거리는 500km를 간단 말이에요. 얘가 탄도미사일인데 아주 날씬한 탄도미사일이죠. 이걸 1500km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날씬한 놈이 길어지겠지. 펜슬 로켓처럼 그 긴 실험용 로켓을 펜슬 로켓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또 그 발사대를 그 하이마스에서 못 쏘겠지. 그럼 얘는 아까 말한 MK70 같은 데 꼽아서 쏘는 거죠. 잠깐만요. 한번 여쭤볼게요. 탄도 무게 90kg짜리. 지금 아까 순항 미사일들은 탄도 무게가 400kg급들이거든요. 탄도 무게가 꼴랑 90이야. 1500km를 날려. 가격도 싸지도 않아. 뭐 맞출 게 있냐고요, 거기. 김정은 궁전이든지 아니면 레이더죠. 앞에다 레이더 시킹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km 바깥에 있는 레이더 깨겠다 이 소리예요. 제 눈에는, 제 귀엔 그렇게 들려. 1500km 바깥에 있는 적 함정이나 지금 저 PRSM 그 생긴 게요. 지금 저 상태로 가면은 다시 궤도 진입했을 때 순항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 이동 표정 노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PRSM도 어느 정도 그 기능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궤도 진입해서 탄도미사일이 궤도 진입해서 날아 들어왔을 때 순항시키겠다. 그래서 옆구리에 있던 날개를 없애고 날개를 다 뒤로 보내버렸다고요. 그 조종 가능성 높이려고. 예. 1500km 바깥에서 미 육군이 혹은 미 해병이 1500km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 함정 혹은 상대방 연안의 레이더 기지를, 지상의 레이더 기지를 깨겠다. 그 소리죠,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함상 레이더가 망가지면요, 배는 전함은 물 위에 뜬 관역판 됩니다. 자기 방어를 못하니까. 뭐 새총으로 쏴도 깔아앉아요. 그 다음에 지상 레이더가 망가지면 지상 목표물들은 폭탄 투하 시험장이 되죠. 헬기로 가서 놔도 되니까.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예, 아주 살벌한 게임이죠. 예, 그 게임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한테 던지는 메시지 명확합니다. 네. 야, 비핵도발은 꿈도 꾸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바다, 공중, 연안에서 박살 낼 거다. 너희 도발하면, 비핵 도발하면 거기가 너희 공동묘지 되는 거고 공동 화장터 되는 거야. 그 뭐 핵 도발하겠다고? 야, 핵 쏘면 우리 미국까지 오기나 하냐? 너희? 사일로에서 쏘아? 그 너희 저 감숙하고 신장에 있잖아. 여기 감숙 신장에서 LA 노선 쏘면 예니세이 강 하류에서 당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거기서 뉴욕 쏘면은, 저기 뭐야, 그 북극해 초입에서 당해. 우리한테 유혹 당해. 뭐다, 거기서 쏴갖고. 사일러에서 쏴서. 그럼 뭐 잠수하면서 쏘겠다고? 너 잠수하면서 쏘는 거 사거리가 우리 트라이던트에만 3분의 2밖에 안 나오잖아. 6,000km, 8,000km밖에 안 되잖아. 너희 잠수하면서 쏴봐야. 너희 잠수하면 태평양 못 나오니까. 나오다가는 우리한테 다 죽으니까. 결국 연안에서 쏘는 건데, 거기서 쏴봐야 너희 잠수함 저기 하와이
하와이 정도나 좀 깨겠다. 너희 그렇고 깨고 살아서 너희 지금 저기 석기시대 가고 싶냐? 그럼 비행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린다고? 야, 너희 비행기 가지고 너희 태평양 건너서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을 것 같냐? 이거예요. 지금 이 게임이고요. 이 게임에서 근데 너희 우리한테 핵 쏘는 거나 저기 너희가 직접 우리한테 핵 쏘는 거나 너희가 저 김정은이 시켜가지고 서울에 대고 핵 쏘는 거 우리 똑같이 봐. 그렇게 우리 핵동맹으로 이번에 끌어안은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전체적인 그 군사지정학적인 게임을 알 때 우리가 무기를 해석할 때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유의미해집니다. 저는 우리 참 진핑이 아재 참 불쌍합니다. 네. 진핑이 아재 정말 불쌍하죠. 예, 좀 연세도 작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서 인민해방군을 신나게 숙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민해방군 여기가 다 자기가 심은 자기 그 태자당 출신들이에요. 지금 숙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니들 말이야. 집안 좋은 태자당 친구들 말이야. 니들이 여차저차 준비하면 미국과 한판 붙을 수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살살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니들을 말이야 인민해방군 요직에 전부 몽땅 꽂아줬잖아. 그리고 내가 바리바리 돈 싸서 돈 퍼주면서 신나게 무기 만들게 해줬잖아. 나는 또 니들 말 믿고 바깥에 나가서는 중국몽 얘기하고 우리가 태평양의 절반은 중국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면서 난 다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한테 택도 없다고? 야, 니들이 날 가지고 노는 거냐? 야, 니들 우선 감옥에 좀 들어가서 앉아 있어 봐.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지금 상태가. 배신감. 근데 자기가 눈이 삔 거지. 귀가 잘못 뚫려 있었고. 예, 그건 무슨 배신당한 거예요?